친구들 안녕. 여기는 남산 도서관 뒤, 여기가 무슨 정보 산업화 모인 것 같은데, 저쪽에는 남산 도서관이 있고 여기에는 뭔지 모르. 오늘은 일하러 나오면서 책 한 권과 커피와 요즘에 나의 최애 빈티지 샵에서 만난 가방과 너무 예쁜 조그만데 또 뭐 많이 들어가 생각보다, 그리고 빈티지 샵에서 산 드레스와 혼자서 아침에 기분을 내고 있었어. 간혹 뭔가가, 세상이 다 뭔가 나한테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 어제 모처럼 좀 쉬는 날이라 남산도 돌고 여유있게 집에 가서 쉬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뭐하냐 그랬더니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본다고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뭔가 재밌겠다. 그리고 이런 치유 이야기이고 실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감독이 사회적 치유, 위로를 전하고자 만든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길래, 일본은 어떻게 그것을 그려내나, 나 같은 경우는 한국이 어떤 재난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치유해 나가나, 이런 현장에 10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그냥 좀 넓게 우리나라가 치유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치유를 뭐라고, 어떤 게 치유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에서 큰 틀에서 좀 생각해 보기도 하거든. 그리고 픽사 인사이드 아웃이나 뭐 여러 가지 넷플릭스나 애플이나 거기 드라마들이 이제 올라올 때, 그쪽은, 서양은, 미국은, 프랑스는, 또 그 외의 나라들은 치유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떻게 표현하나, 이게 이제 나한테 가장 좀 관심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나한테 그 애니메이션을 추천한 친구는 되게 섬세한 친구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되게 섬세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뭔가 이렇게 추천을 할 때는 좀 귀 기울여 듣게 되고 관심 있게 내가 보게 되거든. 그래서 어제 그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일단은 익숙한 감독이었고, 알고 보니 내가 그 사람의 그 애니메이션을 좀이 아니라 많이 봤더라고. 일단 색채가 너무 아름답고, 막 내용이 스펙타클한 것은 아니지만 되게 잔잔한 늘 감성이 편안하게 느꼈던 그런 감독이더라고. 그래서 스즈메의 문단속 애니메이션을 보면서는 일단 감독이 그 안에서 문을 연단 말이야. 거기 약간 포인트로 나오는 게, 도구가 문이거든. 문을 열고 닫고, 문을 열고 나가면서 다녀오겠습니다 했었던 사람들이 다녀오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도 하고,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해서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 아이디어를 우리나라 드라마 도깨비에서 그걸 보고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되게 좋아 보였고, 자기가 어디서 영감을 받았는지, 그거는 서로에게 너무 기쁜 일일 것 같거든, 내가 창조하는 사람이면. 그리고 일단 감독의 애도는 그 문으로 상징되는 문을 세워놓고 그 문을 연 거, 그 안에선 여러 가지 장치로 열리게 되지만, 감독은 그걸 열었구나, 문을 열었구나, 애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이던 치유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보다는 감정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문을 열어서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들, 자연재해들,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문을 닫기 위해서 문을 열었던 거, 그 부분이 감독의 애도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감독은 문이라는 거는 우리가 누굴 만나는 거, 약간 그런 이미지, 문을 열고 들어간다라는 건 뭔가를 만난다는 이미지가 나는 있거든. 근데 감독은 그 문을 연 것은 그 기억과 헤어지기 위해서, 그 기억을 애도하고 보내기 위해서 문을 연 것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것은 개인적으로 사회적 치유를 떠나서 개인의 치유를 봐도 우리 마음에는 문이 있잖아. 그 안에 상처가 있기도 하고 사랑이 있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여는 것, 그것은 타인이 열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스스로만 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타인이 마음을 열 수 있는 어떤 도움을 물론 줄 수는 있지만, 결국 치유는 타인이 어떤 작은 도움을 줘도 자기가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를 바라봤을 때, 만났을 때, 그때 치유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결국은 문을 열었던 그 사회적 재앙 상황에 문을 열었던 꼬마가 그 안에서 자기의 상처를 만나고 자기에게 자기 스스로 치유를 해주고, 그리고 사회적 그 문을 닫는 것을 보여주면서 개인적 치유, 사회적 치유의 어떤 노력이라고 할까?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 그리고 그 모습은 나한테는 이제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거든. 요즘에는 심리치유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대중화되어 있으니, 나를 만난다, 나를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치유 프로그램으로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쏟아져 나와 있단 말이야. 나를 신의 이름으로 신의 영역에서 만나든, 예술의 영역에서 만나던, 몸을 움직이는 운동의 영역에서 만나던, 내가 나를 만나는 것, 그것의 중요함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이제 대중화, 일반화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구나, 변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 일본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을 보고서는 그 일본 감독이 재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끊임없는 재난 상황이 있었잖아.
IMF 이후로 사람들이 해고되고 죽어가고 세월호 사건, 이태원 참사, 진짜 이런 인재,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런 비참한 일들이 있을 때 한국이 그것을 어떻게 치유해 가는가를 되게 유심히 봤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 뭐 우리나라의 치유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심리치유 프로그램에서 늘 제일 많이 등장하는, 특히 우리나라가 선호하는 심리치유 프로그램에서 등장하는 장면, 나의 상처, 나의 상처받은 아이에게 내가 보듬어 주는 것. 그래서 거기로부터 상처가 치유되면 상처로부터 나와서 내가 상처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으로부터 난 이미 사랑을 받았구나 느끼고 그 힘으로 또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것이 이제 치유의 어떤 모습으로 많이 그려지는데,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 나니까 아침에 내가 다시 이 책을 들고 나오게 되더라고. 무심코 망가지기 쉬운 영혼들. 그래서 벤치에 앉아서 이 책을 살짝 볼까 하다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이효리 씨가 엄마하고 여행 가서 엄마한테 이제 말 거는 어린 시절의 상처에 대해서, 왜 나를 데리고 어린 시절 어떤 폭력 상황에서 왜 나를 데리고 어딘가로 나를 구출해주지 않았나, 이런 종류의 얘기를 엄마한테 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둘이 진짜 용감하구나. 그 엄마의 그 딸이구나. 두 사람이 정말 용감하다, 혹은 무모하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마음의 문을 여는 이야기를 카메라 앞에서, 세상 앞에서 한다는 것은 정말 기획된 것이라면 너무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의미를 알고 하는 것이라면 정말 용감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동안 이효리 씨의 좀 행보를 보면 용감한 쪽이겠구나. 이제 진짜 자기 문제를 풀지 않았던 마지막 문제를 좀 풀고 싶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나도 이런 치유 쪽 일을 하면서 맨 처음에 내가 이걸 직업으로 뭐 할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재난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는, 서로의 삶의 이유를 다시 찾아가는 대화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생각을 했거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함께 찾아가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엄마가 그렇게 그리던 것도 내가 엄마한테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을 만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 그리고 많은 심리치유 그 종사자들이 마지막 목표로 부모님을 많이 두거든. 그래서 어설프게 부모님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느 정도 자기가 숙련도 되고 이제 부모님의 이야기를 건드릴 좀 깜냥 이게 되면은 마지막 숙제처럼 부모님의 이슈를 바라보고 건드린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나도 내가 사람의 마음 대화하는 거 어떤 것들을 좀 알았다 싶었을 때 한 7년 된 것 같은데, 아이고 다 흘렀네. 새 드레스인데 커피를 흘렸어. 좀 알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착을 좀 해야겠다. 자기는 서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린 B가 저기 뒤에 있더라고. 아무튼 내가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서 정말 너무 다양한 분노와 광기와 슬픔과 어떤 것들을 나누는 대화를 내가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제 부모님하고도 내가 그 감정에 동요 없이 자극 없이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엄마한테 그런 제안을 했었거든. 엄마는 모르지. 일요일마다 그냥 막내가 나를 만나러 온다 생각을 했을 텐데 딴 데로 가야겠네. 옆에 사람이 와서. 엄마한테 그런 제안을 좀 했었거든. 일요일 저녁마다 내가 엄마한테 만나러 오겠다. 그래서 그때 내가 원래 사람들하고 내가 하는 공감 대화가 8회로 진행을 했었거든. 8회 2시간씩 자기를 알아가고 자기의 삶을 성찰하고 자기를 만나는 시간, 뭐 이런 종류로 내가 그런 것들을 한 10몇 년 하니까 이제 엄마한테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늘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엄마가 찾는 그 행복이 뭘까? 늘 행복해 보이지 않았으니까, 늘 뭔가 불만족스러워 보였으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이게 제안을 했었거든. 이효리 씨가 엄마한테 여행을 가자고 한 것처럼 나는 엄마를 일요일 저녁 7시면 8주 동안 매주 올 테니까 그때 차를 마시면서 우리 이야기를 하자. 엄마 인생이 궁금해서 내가 엄마 인생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좋다고 하셔가지고 8주 동안 이야기를 들었거든.
이 얘기 저 얘기 많은 얘기를 나누고 내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할 때는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묻고 뭐 하고 하기도 하는데 엄마니까 조금 더 이게 듣는 거 위주로 했거든. 내가 이제 참견을 안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지 않았던 우리 집에서 약간 불문율이랄까? 우리 큰오빠가 군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얘기를 우리 가족은 그냥 문을 닫는 것으로 애도를 했거든. 했거든이 아니라 뭐 하게 강요를 당하기도 하고 제대로 큰오빠에 대해서 애도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문을 닫고 없었던 일처럼 각자 마음속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애도하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그런 얘기, 오빠의 얘기도 엄마의 입장 살짝 들어보기도 했고 엄마의 지난 인생을 들어보기도 하고 나는 조금 엄마가 이해된 느낌이 들었었거든. 그리고 약간 전문가로서 자신감도 살짝 있었단 말이지. 엄마가 이런 걸 성찰하지 않았을까? 막 이런 게 걸 깨닫지 않았을까? 막 이런 기대가 막 이렇게 있었거든. 그래서 마지막 끝났을 때 엄마한테 물어봤어. 엄마는 이렇게 8주 시간 동안 어떤 게 제일 좋았냐, 뭐가 제일 좋았냐. 대부분 이제 다른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면 자기의 이제 깨달음을 얘기한단 말이야. 사람이란 나는 나의 상처는 그게 뭐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줬고, 감정이라는 것은 내가 또 끌려다니지 않고 어떤 통제권을 나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무슨 철학자 같은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난 엄마의 이제 깨달음이 되게 궁금해서 엄마는 어땠어? 8주 동안 다 얘기하고 나니까 어땠어? 뭐가 좀 제일 좋았어? 이런 얘기를 물어봤더니 엄마가 막내가 일요일마다 나를 만나러 오니까 좋았지.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그때 약간 정신이 번쩍 든 느낌? 그치. 그것보다 뭐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어. 무슨 깨달음이 필요하겠어. 딸이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러 매주 오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좋았던 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살면서 내가 궁금한 것들이 있었거든. 엄마한테 약간 원망스러워. 뭐 어렸을 때는 거의 부모를 향하니까 원망은 왜 이랬을까? 왜 저랬을까? 이런 궁금증이나 확인하고 싶은 거나 이런 게 많았는데 그거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구나 라는 것을 언젠가부터, 왜냐면 그건 내 인생이지, 내 인생의 어떤 감정들이지, 그걸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이지 상대하고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걸 조금씩 알아가면서 엄마한테 그런 질문들, 나의 이 감정에 중요한 어떤 것들을 엄마한테도 왜 이랬어? 이건 왜 그런 거야? 왜 이것이 나한테 이렇게 큰 영향을 줬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거야? 기타 등등의 사실 내 감정을 알고자 하는 솔직함으로 가장한 상대방한테 압박, 사실은 비난, 그리고 그래야지만, 그것을 지나야지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그런 자리를 시도했었던 것도 있는데
그 순간 나는 내가 마음을 여는 시간이 지금이지만, 내가 결정한 시간이 지금이지만, 엄마는 엄마가 결정하는 시간에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을 여는 언어도, 마음을 여는 방식도 엄마의 방식이어야 될 텐데, 나는 내 방식으로 그거를 기대하고 강요하고 있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들이, 느낌들이 들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어쨌든 여건이 엄마보다 좋으니까 우리는 요즘에 우리의 감정, 내 마음은 어떤가, 이런 걸 일상적으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 그런데 일생에 단 한 번도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누군가 궁금해해 주지 않고, 나조차도 궁금해해 보지 않았으면 내 감정을 알아차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 힘든 거거든.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삶을 산 사람한테 네 감정, 난 이랬는데 이 감정이었는데 너는 이때 왜 그런 거야? 그때 감정은 뭐였던 거야? 난 감정 얘기를 묻는 거야.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쉬운 질문을 하는데 왜 이 쉬운 질문에 답을 해주지 않아? 우리는 부모에게, 자식에게, 혹은 연인에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친구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게 엄청 어려운 일이다.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몰라서 막 찾아 헤매는 거잖아. 이 사람한테 찾아질까? 저 사람한테 찾아질까?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자기도 허둥지둥 찾는 그 마음을 상대가, 그게 엄마라 해도 엄마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행동으로, 그거는 사실 불가능한 거더라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그런데 귀 기울이고 가만히 상대를 보고 있으면 그 상대는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언어로 사실 이야기를 하거든. 그걸 들으려면 상대방을 좀 가만히 보고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 보여.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은 바로바로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한 달은 귀 기울여야지 들려. 어떤 사람은 1년을 귀 기울여야지 들려. 어떤 사람은 10년, 평생을 귀 기울여야지 들려. 내가 부족해서, 상대가 부족해서, 내가 애정이 없어서, 상대가 애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더라고. 마음이 벌레 상대에게 가닿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나와 상대가 사랑하는 사이라 하더라도, 그냥 돈으로 치면 나는 막 몇 조 부자야. 근데 상대는 월급쟁이야. 그러면 그 두 사람이 돈에 있어서는 되게 다른 습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사실은 참 돈에 있어서는 말이 안 통한다고. 근데 사실은 감정도 그렇거든. 감정도 돈으로 한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조 단위의 부자이기도 해. 어떤 사람은 그냥 직장인 정도의 그 정도야.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야, 감정도. 근데 그게 우리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다 같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알고 싶으면, 상대방을 만나고 싶으면, 상대방을 사랑하고 싶으면 정말 깊이
오랫동안 들여다봐야 알아지거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지나가면서 나무를 스치는 것처럼 치유 프로그램 안에 있는 전문가조차도 상대방의 마음에 문을 열려고 무례하게 시도해서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잔잔하고 조용히 옆에서 그냥 기다려주는 역할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인간이 살아있다 보니 잔잔하게 머물러 있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 상대방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해를 못 하겠고 들리지 않으면 불안해서 더 이야기를 막 많이 시작하고 막 이거저거 허둥지둥 얘기하고 그러면 상대방 마음을 점점 더 닫게 되고 서로의 만날 수 있는 길은 점점 멀어진단 말이지. 악순환이 되풀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나의 얘기는 기승전 답은 나에게 머물기 인 이유가 그래서다. 타인의 마음이 궁금한 사람이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싶은 사람이든지 누군가 내 마음에 놓고 할 때 내가 마음을 열까 말까 생각하는 사람이든지 둘 다 자기 마음에 머물러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구나. 서로 각자의 마음에 머물러 있고 그 마음으로 서로 만나야지 가능한 거구나.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어떤 축복으로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순간이 우연히 섬광처럼 있었던 것이 사실은 되게 축복이고 기적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그런 섬광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 순간이 있는 거, 이건 되게 기적 같은 일이다. 그런데 노력하면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상이 되게도 할 수가 있더라고. 방법을 제대로 알면. 그래서 나는 오늘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준비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거든. 우리 친구들도 내 동영상을 볼 때는 뭐 작정하고 앉아서 공부하듯 볼 컨텐츠는 아니잖아. 그럴 내용도 없고. 뭐 설거지를 할 때, 산책을 할 때, 잠자려고 할 때 자신에게 머물러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도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과 스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 나도 그런 하루를 보내보겠습니다. 덕분에 See you.